네, 15기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수학 23차시 마지막 진도, 우리 프린트 뒷부분 못했던 거 마지막 진도를 나가는 단원이고요.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거의 이제 수업 때 다 얘기를 했고, 오늘은 추가로 도형의 대칭 이동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 거고, 그래도 조금 찝찝해서 앞에 우리 수업 때 했던 얘기들 다시 한번 얘기하고, 네, 뒷부분 좀 심한 내용도 같이 짚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형의 이동 이어서 계속 할 거고요. 먼저 도형의 이동 개념 및 복습. 그 다음에 도형의 이동 심화인데 이 심화는 뭐냐면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을 혼합해서 하는 형태를 심화로 넣어봤어요. 요거는 뭐 직접적인 시험 문제 출제는 되지 않지만 네, 정확한 표기 방법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습 문제로 마무리할 거고요. 자, 오늘은 3단계 문제는 없어요. 사실 3단계 문제는 그 절대값을 포함한 그래프를 이용해서 좀 추가로 공부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좀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고 여러분의 시험 공부에 대한 부담이 좀 크니까 그래서 일단 그거는 시험 끝나고 선생님이 공부하자는 의미로 여름방학 공부하자는 의미로 그렇게 내줄 테니까 그때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이번에 3단계는 그냥 일단 무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점의 평행 이동과 도형의 평행 이동. 평행 이동은 두 가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종류도 두 가지가 있었어요. X축 이동과 Y축 평행 이동이 있었죠. 점을 평행 이동한다 했을 때 너무 간단했던 건 뭐냐면 그냥 어떤 점 P를 X, Y라고 한다면 요 점 P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의 점 P1의 좌표는 어떻게 됐었냐면 X 더하기 A, Y 더하기 B 이렇게 됐었어요. 자, 예를 들면 점 P가 0,1이고요. 얘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그 평행이동한 점의 좌표 P1은 어떻게 되냐면 2, 1 빼기 1, 0 이렇게 직관적으로 바로 점의 이동을 표현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렇지만 도형의 이동에선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도형의 평행 이동, 우리가 도형이라는 거는 원, 그리고 직선, 뭐 2차 함수, 사실 요 정도 그래프로 배울 수 있는 건 사실 요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얘네들의 구체적인 평행 이동을 보고 걔를 일반화시켰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사실 그 방법은 엄밀한 방법은 아니죠. 우리가 어떤 특정한 예를 가지고 성급한 일반화를 오류를 했던 그런 오류를 범했으니까 사실 올바른 설명은 아니었지만 사실 교과서에선 얘를 엄밀하게 증명을 하고 있죠. 네, 그 증명을 잠깐 같이 네,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원래 있었던 요 f 함수의 식을 fx, y는 0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요 도형을 이렇게 이동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f'에 해당되는 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데 걔를 요 표현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 볼게요. 자, x축 a, y축 b만큼 이동했으니까 한 점, 어떤 fb의 한 점 p를 x, y라고 한다면 그 점은 어떻게 이동되냐면 p, x, y가 p 다시라고 하고 x 다시 더하기 a, y 다시 더하기 b 이렇게 더하기 한 점으로 이동을 하겠죠. 점의 평행 이동에 의해서. 자, 그럼 얘는 어떤 점이냐면, 아이고, x 프라임이 아니고 x지 여기선. 음. 자, 얘가 어떤 점이냐면 x 프라임이고 얘는 어떤 점이냐면 y 프라임이라는 점이에요. 자, 그럼 얘를 한번 다시 써볼게요. x 더하기 a는 x 프라임, y 더하기 b는 y 프라임. 자, 얘를 x와 y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a랑 b를 네, 우변으로 이항하면 되겠죠. x 프라임 마이너스 a, y 프라임 마이너스 b 이렇게 됩니다. 자, 어쨌든 x와 y를 지금 따로 구했으니까 요 x와 y에 대한 표현을 요 원래 있었던 도형의 방정식에 한번 대입해 보면요. f x 프라임 마이너스 a, y 프라임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는 여러분 마치 어떤 형태냐면 이 f라는 요 다항식은 f의 x 마이너스 a, y 마이너스 b는 0이라는 요 다항식에다가 뭐를 대입한 것 같이 보이냐면 x 자리에다가 x 프라임, y 자리에다가 y 프라임을 대입한 것처럼 보이죠. 그랬을 때는 0 해서 좌변 우변이 같다는 게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결과적으로 어떤 걸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요 f라는 처음 도형의 방정식을 내가 fx, y는 0이라고 했을 때 x축 a, y축 b만큼 이동한 요 f 프라임의 도형의 방정식은 어떻게 표현된다? x 마이너스 a,
y 마이너스 b 이렇게 반대 부호가 들어가서 표현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 f 프라임 위의 점 x 프라임 y 프라임이 항상 요 fx-a, y-b는 0에다가 대입했을 때 x 프라임, y 프라임을 대입했을 때 성립되기 때문에 요 식 자체가 f-라는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의 식을 만족한다는 거죠. p가 요점이 아니라 요점이 있어도 항상 점 p에다가 a를 뺀 거, 점 p에다가 y를 뺀 식을 역시 대입하면 좌변호변이 같더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형의 평행 이동은 항상 이동한 것의 반대 부호만큼 이동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증명 방법이 조금 별로 어려운 증명은 아닌데 살짝 이렇게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함을 좀 호소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서 뭐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진 않았고요. 일반적으로 반대 부호가 들어간다라는 것만 잘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점의 대칭 이동입니다. 점의 대칭 이동은 별로 어렵지 않았었어요. 오히려 평행 이동보다 더 간단했습니다. 그래서 좌표 평면을 두 개를 그려보고요. 자, 점 P의 좌표를 A, B라고 하면 자, X축 대칭 이동하면 요 A, B가 어떻게 됐냐면 A, 마이너스 B 이렇게 B의 부호가 반대로 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 만약에 Y축 대칭 이동하면요 요 X좌표가 반대 부호로 되었죠. 그죠? 그 다음 원점 대칭 이동하면요 요 길이 같은 길이만큼 쭉 대칭 이동하게 되고 그러면 X좌표에도 마이너스 부호 붙고요. Y좌표에도 마이너스 부호가 붙는다는 거를 수업 때 얘기를 했었죠. 자, 이렇게 세 가지 대칭 이동 말고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도 같이 우리가 설명했었는데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은 나중에 배울 역함수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게 된다고 했죠. 자, 얘를 증명할 때 P를 A, B라고 하고 P-를 C, D라고 할 때 자, 우리 어떻게 증명했냐면요. 일단 수직 2등분 이용했었어요. 즉 P와 P'의 중점이 Y는 X 위를 지난다는 거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P와 P'의 기울기와 Y는 X의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근데 Y는 X의 기울기는 1이니까 P와 P'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를 이용해서 식을 두 개를 만들었고요. 그 두 식을 풀면 어떻게 됐었냐면 C 값은 B가 됐고 D 값은 A가 됐어요. 결국 A, B라는 점을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을 하면 B, A라는 점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그림을 그려도 당연한 게 이렇게 삼각형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 직각 삼각형을 Y는 X에 대해 접어보면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면 요 길이 같을 거고요. 요 길이 같을 거예요. 요 길이가 얼마냐면요. A고요. 요 길이가 B예요. A, B니까요. 그럼 요 길이가 B고요. 요 길이가 A겠죠. 그러면 요 놈의 좌표는 B, A.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XY 순서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대칭 이동까지 다뤄봤는데 일반적으로 Y는 AX 플러스 B라는 어떤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게 된다면요. 똑같아요. 증명 방법이. 요 점을 대칭 이동했을 때 생기는 그 점을 C, D라고 하고 원래 있던 점을 뭐 A, B라고 한다면 중점이 요 함수 위를 지난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요 함수의 기울기 A랑 요 함수의 기울기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물론 여기 A-B-를 해야겠네. 문자가 겹치네요. 어쨌든 요 기울기 A-와 요 기울기인 A-C분의 B-D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 두 가지 식을 연립하시면 항상 풀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고 그냥 Y는 X, X축, Y축, 원점 대칭 네 가지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도형의 대칭 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야겠죠. 자, 이번엔 도형의 대칭 이동입니다. 자, 도형의 대칭 이동은 X축 대칭 이동이 있고요. Y축 대칭 이동, Y는 X축 대칭 이동, 원점 대칭 이동 네 가지가 있죠. 자,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점의 대칭 이동과 도형의 대칭 이동은 규칙이 똑같습니다. 점의 평행 이동과 도형의 평행 이동이 조금 규칙이 반대였던 거에 비해서 점과 도형의 대칭 이동은 똑같아요. 자, 왜 똑같은지 일단 경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걔를 논리적으로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뭘 살펴볼 거냐면요. X축 대칭 이동 먼저 살펴볼게요.
자, 여기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고요. 얘를 x축 대칭 이동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그럼 x축으로 반으로 딱 접어보면요. 아이고. 자,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죠. 자, 그럼 요 점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0, 마이너스 1. 자, 요 놈의 식이 어떻게 되냐면 y는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요거분의 요거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식과 요식을 비교하기 위해서 그냥 같은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직선의 방정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즉 얘는 x-y 플러스 1은 0으로 표현해 보고요. 얘는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어쨌든 x 똑같고요. 1 똑같고 그럼 두 식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y 앞에 있는 계수의 부호가 반대죠. 즉 x축 대칭 이동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원래 마이너스 y였는데 여기다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서 플러스 y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점대칭에서 여기가 만약에 1,2면 얘를 x축 대칭 이동하면 1, 마이너스 2로 되는 것처럼 y축 y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던 것처럼 이 도형의 방정식에서도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x축 이동해서 다른 도형도 마찬가지일 테니 한번 논리적으로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살짝 얘를 지우고 자, 증명을 해보면 이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y축, x축. 자,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다 칠게요. 이 도형의 이름을 f라고 하고, 자, f를 x축 대칭 이동시킨 요 도형을 f-라고 할게요. 그리고 요 도형의 방정식을 fx, y는 0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도형의 방정식은 항상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지난번 수업 시간에 얘기했고요. 자, 여기서 fb의 한 점, 그 점을 p, x, y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대칭 이동시킨 그 점을 p-라고 하고요. 얘를 x', y'이라고 할게요. 그죠? 자, x', y''은 f' 위에 있는 점이고요. x, y는 f, 도형 f 위에 있는 점이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이 도형 f-가 과연 도형의 방정식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구해 볼게요. 자,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요. 요 점을 x축 대칭 이동하게 되면 x는 그대로 똑같을 거고 y 좌표만 반대의 부호가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럼 우리가 어떤 식을 쓸 수 있냐면 x-는 x, y-는 마이너스 y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즉 얘를 x와 y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x는 x', y는 마이너스 y 프라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지금 x와 y에 대해서 지금 문자를 정리했는데 이 x, y는 항상 fx, y 여기다가 대입하면 성립하는 점들이죠. 왜냐면 이 p는 이 도형 f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하면 항상 성립해요. 그러면 얘를 대입해 볼게요. 근데 대입할 때 x 대신에 x'을 넣어도 되고요. 같으니까 y 대신에는 마이너스 y'을 넣어도 상관없죠. 그럼 요 식이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요 식을 잘 살펴보면 어떤 식이냐면 이 식은 f, x, 마이너스 y는 0이라는 이런 도형의 방정식에 x', y'을 즉 점 p-를 대입한 것처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p'이라는 요 점은 요 도형의 방정식을 항상 만족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따라서 도형의 방정식 fx, y를 x축으로 대칭 이동을 하면 이렇게 f, x, 마이너스 y는 0 이런 식으로 y 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똑같이 같은 방법으로 증명해보면요. y축 대칭 이동, 원점 대칭 이동, 그리고 y는 x축 대칭 이동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한번 결과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잠깐 지우고. 자,
fx, y는 0이라는 도형의 방정식을 x축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쵸.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시면 되고요. 자, y축 대칭 이동을 하면요. 그쵸.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시면 되고요. 자, y는 x축 대칭 이동을 하면요. 그렇죠. x와 y의 순서를 바꾸시면 돼요. 자, f, y, x. 이렇게. 자, 그리고 원점 대칭 이동하면요. 그렇죠. 똑같아요. 점 대칭이랑.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시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얘는 x축 대칭 이동, 얘는 y축 대칭 이동, 얘는 y는 x축 대칭 이동, 얘는 원점 대칭 이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를 활용하는 문제를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다음 도형을 x축, y축, 원점,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3, 4. 자,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자, x축 대칭 이동하면은 y 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죠. 그래서 2x 마이너스 3에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되고요. 자, 정리하면 2x 플러스 3y 플러스 7은 0. 자, 이게 답이 되고요. 자, y축 대칭 이동하면은 네, x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죠. 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7은 0. 이렇게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원점 대칭 이동하면은 두 x좌표, y좌표 둘 다 동시에 부호가 바뀌었죠. 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3y 플러스 7은 0. 이렇게 바로 바뀌고요. 자, y는 x 대칭 이동 어떻게 바뀌었어요? x, y의 순서가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y 마이너스 3 x 플러스 7은 0 이렇게 됐죠. 자,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간혹 오개념이 있어요. 자, x와 y만 바꾸는 거예요. 이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은 x와 y, 순수한 x와 y만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2x와 3y를 갑자기 바꾸면 안 되겠죠. 뭐 교환 법칙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x와 y 순서, x, y 그 문자 자체만 서로 반대로 바꿔주시면 돼요. y 자리에 x, x 자리에다 y. 자,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자, 2번도 해볼게요. 자, x축 대칭 이동하면요. y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죠. 그러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4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거 표현 불편하지 않아요? 굳이 마이너스 1을 앞으로 뽑아내면 어차피 제곱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돼요. y 플러스 3의 제곱은 4 이렇게. 자, 이게 첫 번째 식이고요. 두 번째 이번엔 y축 대칭 이동이죠. y축 대칭 이동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 우리가 보통 원의 방정식 쓸 때는 이 x 앞에 있는 개수를 양수로 보통 쓴단 말이죠. 근데 이 표현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뽑아주시고요. 제곱하면 어차피 없어지니까 이렇게 반대 부호를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실제로 얘랑 제곱하시면 같아요. 당연히.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 네,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답은 이거고 세 번째 원점 대칭 이동하죠. 자, 얘 암산으로 해봅시다. x 마이너스 6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은 4 이렇게 바로 암산으로 1번과 2번 이용해서 할 수 있고요. 자, 4번. 자,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을 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x와 y의 순서만 바꾸시라고요. 그러니까 즉 y 플러스 6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3의 제곱은 4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보통 x를 먼저 쓰니까 x 마이너스 3의 제곱 y 플러스 6의 제곱은 4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왜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과 x 플러스 6을 통째로 안 바꾸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얘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6,3이죠. 자, 얘를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되죠? 3, 마이너스 6이죠. 맞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원의 방정식 구해보세요. x 마이너스 3의 제곱 y 플러스 6의 제곱은 4죠. 즉 결과를 보세요. x 마이너스 6과 y 플러스 3을 통째로 바꾼 게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x 플러스 6과 y 마이너스 3을 통째로 바꾼 게 아니고 x와 y만 자리를 바꾼 거예요. 그죠? 그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됐죠? 네, 이번 슬라이드는 도형의 이동 심화 슬라이드고요.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이 섞였을 때 자,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반지름이 1인 원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반지름이 1인 단위원.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단위원이 있고요. 얘를요.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해 볼게요. 자, 식이 어떻게 바뀌죠? 그렇죠. x-2의 제곱, y-3의 제곱은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얘를 x축 대칭 이동을 시켜볼게요. 자, x축 대칭 이동하면 뭐 대신에 뭐가 들어가죠? 그렇죠.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죠. 자, 그러면 자, x-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1이니까 자, 결국 얘는 뭐랑 같다? 그렇지. y 플러스 3의 제곱이랑 같으니까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x-2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은 1 이렇게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내가 요 평행이동과 요 대칭이동의 순서를 바꿨다고 해볼게요. 같은 평행이동, 같은 대칭이동을 다만 그냥 순서만 바꿔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럼 만약에 요 단위원을 x축 대칭이동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데 어차피 y 제곱이니까 같네. 변화가 없네. 그림상으로도 당연하지 않아요? 단위원을 x축 대칭 이동한다고 해서 도형이 변하나요? 변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이번엔 x축 2, y축 3만큼 평행 이동하면 x-2의 제곱, y-3의 제곱은 1 이렇게 됩니다. 자, 결과를 비교해 보세요. 결과가 달라요. 만약에 내가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의 순서를 바꾸게 되면 다른 결과를 얻어내게 됩니다. 즉, 같은 평행 이동과 같은 대칭 이동을 순서만 바꿨을 때 이게 교환이 안 돼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다른 결과를 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의 순서를 바꿔서 같은 결과를 내려면 다른 평행 이동 또는 다른 대칭 이동을 사용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 방금처럼 x축 대칭 이동 그대로 썼다 쳐볼게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이동할 때 처음에 도형을 이동시켰던 그 평행 이동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평행 이동을 사용하셔야 돼요. 즉 얘랑 결과가 같아지려면 x축 2, y축 3만큼 평행 이동,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 하셔야지만 같은 결과인 x-2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은 1이라는 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얘와 얘는 서로 다른 평행이동이잖아요. 그죠? 즉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의 순서를 내 맘대로 바꾸면 다른 도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고 만약에 나는 평행이동이 아니라 대칭이동을 먼저 하겠다. 또는 대칭이동이 아니라 평행이동을 먼저 하겠다면 조금 그 문제에서 처음에 주어져 있는 이동과는 다른 이동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만큼 평행이동을 쓰면 원래 도형이 나오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식으로 이제 살펴볼 건데 fx, y는 0이라는 도형이 주어져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문제에서 f y-2, x는 0이라는 이 도형의 방정식을 해석해 보라고 했어요. 자, 이 도형을 주고 이 도형을 그려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 식을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도달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평행이동도 쓸 수 있고 대칭이동도 쓸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얘를 만들어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일단 첫 번째 드는 생각이 x와 y가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y는 x 대칭을 일단 사용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은 들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일단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f, y, x는 0 이렇게 일단 이동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y-1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평행 이동해야 되죠? 그렇죠.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하면 y 대신에 y-1을 대입하면 되니까 이렇게 이동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서 fy-2, x가 되기 위해서는 x 대신에 뭘 대입했어요? 마이너스 x를 대입했죠. 그러면 어떤 평행 이동을 해야 되죠? 그렇죠. y축 대칭 이동. 평행 이동이 아니라 대칭 이동을 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저렇게 f y-2, x는 0이라는 식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어진 그림을
y는 x 한번 이동하고 대칭 이동하고 y축 2만큼 평행 이동한 다음에 y축 이동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럴 때 발생해요. 만약에 이 식을 마이너스 x네. 일단 x축 대칭 y축 대칭 이동을 하자 라고 하면 맞아요. f 마이너스 x, y는 0이 됩니다. 그리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2가 들어갔네. y축 2만큼 평행 이동할까? 그러면 f 마이너스 x, y 마이너스 2는 0이 맞아요. 네, 잘하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y는 x 대칭 이동하면 되겠다 하는 순간 이게 안 나와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를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f 마이너스 y, x 마이너스 2는 0이 나옵니다. 즉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한다는 거는 x와 y만 자리를 바꾸라는 거지 마이너스 x와 y 마이너스 2 전체를 자리를 바꾸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만약에 처음에 주어져 있는 도형이 2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었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y축 평행 이동하면 즉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 y축 2만큼 평행 이동 해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y 마이너스 2 플러스 1은 0이 되겠죠. 자, 얘를 여러분 일단 이렇게 쓸게요. 마이너스 2x를 그냥 2 곱하기 마이너스 x 이렇게 그냥 y축 평행 이동해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다는 걸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자, 이렇게 표현했을 때 여러분 이 식을 만약에 y는 x 대칭 이동하면 여러분 어떻게 쓸 거냐면 분명히 이렇게 써요. 어떻게 쓰냐면 얘를 일단 마이너스 2x y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하신 다음에 x랑 y의 순서만 바꾸실 거예요. 분명히 구체적인 예를 줬을 때 분명히 여러분들은 마이너스 2y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바꿔서 썼을 거거든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는데 이게 수식으로 보면 자꾸 이 전체를 아예 바꾸려고 혼동을 하더라고요. 자, 전체를 바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y-2랑 마이너스 x랑 자리를 바꿔가지고 2 곱하기 y-2 그리고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쓴다는 뜻이에요. 자, 전개해 보세요. 2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 자, 위아래 노란색이랑 빨간색 식이 다르죠, 그죠? 얘가 아니에요. 얘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y는 x 대칭 이동한다는 거는 순수하게 여기는 x랑 여기는 y만 자리를 바꾸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계산해서 y랑 x랑 자리를 바꿀 거기 때문에 순수하게 y랑 x랑 자리만 바꾸는 것이지 이 통째로 식을 바꾸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y축 이동, y축 평행 이동, 그 다음 y는 x 대칭 이동으로 얘를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물론 만약에 이제 이 방법에서 내가 지금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섞어서 이렇게 표현했지만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먼저 저 같으면 x축으로 평행이동을 해보겠어요. 자, x축 평행이동,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할 거냐면 2만큼 이동해 볼게요. 자, 왜냐면 여기 어차피 나중에 자리를 바꾸면 여기 마이너스 2를 요 자리에 표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x축 2만큼 평행 이동하면 fx-2, y는 0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은 자,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어서 요 x 앞에 있는 y 마이너스를 표현해 볼게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x축 대칭 이동을 하면 되죠. 그러면 f x-2, 마이너스 y는 0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어떻게 한다? 그 다음은 y는 x축 대칭 이동하면 x랑 y의 자리만 바꾸시면 돼요. 즉 f y-2, 마이너스 x는 0 이렇게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 y는 x 대칭 이동을 할 때 중간에 평행 이동이나 아니면 x 앞에 있는 부호가 뭐가 반대다 라고 했을 때 그런 애들 건들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x랑 y의 자리만 바꾸셔야 된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도 좀 부족했고, 만나는 시간이 좀 부족했고, 좀 헷갈릴 수 있고 충분히 좀 더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우리가 시간상 여건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시험에 내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시험이 끝나고, 이제 남는 시간이나 그 온라인 클래스 시간에 요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예제를 통해서 다뤄볼 테니까 이번 시험에서는 네,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지만 평행 이동끼리 하는 평행 이동, 그 다음에 대칭 이동끼리 하는 대칭 이동, 여러 가지 대칭 이동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 여러 가지 평행 이동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는 네,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과서 보시면 그런 문제들이 되게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꼭 교과서 네, 다 풀어보시길 권장하겠습니다.